음악 치료 어떻게 하나? 7장 관찰. 비록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세계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려 깊은 나를 만들려고 한다. 명상을 연습하면 내 주위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천천히 멈추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는 시간을 가져왔다. 그것은 내가 더 관찰력 있는 음악 치료사가 되게 만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나는 이제 모든 치료 시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해 확신이 생긴다. 나는 다음 노래에 대한 계획으로 미리 마음속으로 바쁘게 고민하는 대신에 천천히 음악을 듣게 된다. 나는 개인 혹은 집단과 함께 있게 될 때 혹은 관찰 과정에서 뒤로 좀 물러날 때 더 또렷해짐을 느낀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음악 치료사의 주관적, 객관적 경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 장에서는 치료자가 목표 행동에 대해 무심하게 바라보며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오래 하는지와 이러한 행동의 본성에 기여하는 환경을 파악하는 관찰 기법을 제시할 것이다. 목표 행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은 행동이 드러나는 정도를 나타내어 치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음악치료 시간과 병화가 가능한 다른 상황, 이 모두에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전에 정해진 행동의 세부 목표들은 목표 행동이 증가, 감소, 유지되는지를 알 수 있다. 반응 정의는 정확하게 무엇이 관찰되는지를 의미하고 이 행동이 산발적인지 혹은 지속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기록의 방법, 빈도 기록, 산발적인 사건들, 변수들 혹은 행동들은 확실하게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고 분리된 반응으로서 횟수를 기록할 수 있다. 빈도 세기는 흔히 산발적인 행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행동이 일어나는 수를 기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셀 수 있는 산발적인 행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때리기, 부적절한 목소리, 부정적인 말, 기타로 정확하게 연주된 코드, 노래에서 정확하게 발음된 단어, 경계선 안에 쓰여진 알파벳 철자, 소리를 듣고 어떤 악기인지 확인하기, 정확히 흉내된 전체적인 움직임, 이러한 행동들과 그와 유사한 것들은 손목 카운터 혹은 가게 카운터와 같은 기구 또는 종이 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행동들이 특정한 길이의 시간 안에 관찰될 때와 특별한 상황에서 관찰될 때 반응 속도 혹은 퍼센트가 계산되고 치료 시간 간에 비교될 수 있다. 종종 반응이 치료자의 질문, 지시 혹은 구조화된 기회에 의해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 치료자는 자극과 내담자의 반응이 관련된 사건으로 짝을 이룰 수 있다. 전체 수에서 원했던 반응들의 퍼센트가 계산된다. 예를 들면 조엘은 10개의 질문 중에 6개를 정확하게 대답했다. 메리 제이는 치료자의 12번의 움직임 중 8번을 흉내냈다. 지속시간 기록. 몇몇의 행동들은 본래 더 지속적이며 특정한 기간 동안 일어난다. 치료자는 행동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보다 행동 지속시간의 길이에 관심이 있다. 누군가가 눈맞춤, 한 발로 균형 잡기, 의자에 앉아있기, 미소 짓기, 울기, 관악기 연습하기, 노래 연습하기, 상동행동 등의 유지하는 시간을 지속시간 기록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비록 관찰자가 행동이 시작되고 끝나는 정확한 시간을 빨리 기록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시간 측정 도구도 쓸 수 있겠지만 스톱워치가 행동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장치이다. 많은 행동들이 빈도나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눈맞춤, 목소리, 파괴적 행동, 악기 연주 등 개인 행동의 독특한 특성을 조사함에 의해서 치료자는 반응의 수 혹은 반응의 지속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기록된 빈도와 지속 시간은 단순한 관찰 기법이다. 그러나 모든 행동들이 관찰하기 쉬운 것은 아니고 대안적인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다. 기간의 기록. 기간 표본 검사는 행동이 확실히 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이용되는 흔한 관찰 전략이다. 그것은 목표 행동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관찰자는 반응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하에서의 행동을 표본으로 삼는다. 1. 각 개인은 일정한 시간의 전체 동안 반응해야 한다. 2. 각 개인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에서 반응해야 한다. 3. 각 개인은 일정한 시간이 완료되는 순간에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계획된 활동 관찰. 기간 표본에 대한 변화량은
플라책으로 알려진 계획된 활동 관찰이라 하는데 관찰자가 미리 결정된 관찰 기간의 끝에 목표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 참여자들의 수를 기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확실히 집단 음악치료 상황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명 이상의 행동을 기록하고 활동에 대한 방해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찰하기 혹은 치료하기. 비록 지속적인 관찰로 행동에 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많은 치료자들은 이러한 정확한 기록 기법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왜냐하면 치료자들은 기록하는 동안 그들의 초점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과 음악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타를 치고 스톱워치를 보고 종이에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1명 이상의 내담자에게 2눈을 고정시킬 수 있을까라며 농담한다. 그러나 확실히 행동 관찰은 치료 영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간 표본 검사가 실용적인 선택을 제공하며 치료자로 하여금 음악치료 시간 동안 개인을 관찰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간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기간 표본 검사에 대한 변화량을 이용하려면 치료자는 관찰을 위한 치료 시간을 선택해서 기록할 독립된 시간을 정하게 된다. 행동이 미리 결정된 기간 동안 표본화된다. 이것은 기록 때문에 오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치료자가 개인 혹은 집단에 완전히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음악 치료사들은 기록할 때 특별한 이득을 가질 수 있다. 음악 선곡, 노래의 구, 절, 소절, 박자가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한 간격으로 나누어지므로 음악 치료 시간의 구조는 자동적으로 시간 측정의 구실을 하게 된다. 치료자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요소, 를 가진 치료 시간의 구조화를 통해 치료 시간 동안 기록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음악을 이용하면 스톱워치를 조작해야 하는 손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킴벌리는 5곡 중 4곡을 하는 동안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앤드류는 16소설 중 14소절에서 리듬감 있게 드럼을 연주한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치료자들은 매우 편견을 가진 관찰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치료자들의 관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지기 위해서는 2번째의 독립적인 관찰자가 동시에 목표 행동들을 음악 치료의 다른 시기 중 적어도 1번 정도 기록해야 한다. 관찰자 간의 일치 정도의 측정은 신뢰도 개수로 불려지는데 모아진 자료의 신뢰 수준을 얻기 위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신뢰도 개수는 %로 계산될 수 있다. 신뢰도 개수는 일치 플러스 불일치분의 일치 곱하기 100%. 일치는 두 관찰자 모두에게 관찰되는 목표 행동의 수 혹은 양. 불일치는 단지 한 관찰자에서 관찰되는 목표 행동의 수 혹은 양. 대략 85%의 신뢰도 개수 혹은 그 이상은 대부분의 행동 측정이 일치되었다는 의미이다. 그 이하라면 치료자는 반응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더 정확한 기록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록의 임상적인 증례들. 마리아의 음악치료사는 그녀의 실어증을 치료하고 있다.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음악치료사는 카드 위에 쓰여진 단어를 보고 말하는 평가 도구를 고안했다. 음악치료 시간 이후 즉시 언어치료가 진행되므로 치료자들은 마리아를 함께 만나서 치료하기 위해 5분간 공동치료를 했다. 음악치료사는 언어치료사를 신뢰도 관찰자로 이용하면서 단어 읽기라는 목표 행동 관찰을 계속했다. 20단어 중 10단어가 정답으로 기록되었다. 놀랍게도 언어치료사는 단지 5개만을 정답으로 처리했다. 신뢰도 개수는 50%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토론을 하면서 음악치료사는 대략 비슷한 것을 정답으로 처리하였음이 밝혀졌고 반면에 언어치료사는 첫 시도에서 단어의 각 음소마다의 정확한 발음을 정답으로 정의했다. 치료자는 마리아의 시력과 지능 수준에 대해서 정보가 없음을 또한 깨달았다. 목표 행동 평가의 준비 부족은 치료자를 어느 정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케이트. 다른 상황에서는 음악치료사, 부모, 교사가 팀을 이루어 난폭한 행동의 10살의 케이트의 행동에 대해서 조사했다. 가장 흔한 케이트의 공격성의 형태는 분노 발작이었는데 집과 학교에서 하루에 2번 정도로 나타났다. 케이트의 어머니는 케이트가 6개월 전 분노 발작이 시작된 이후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음악치료사는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행동에 빨리 개입해서 치료하는 것을 바라기도 했다.
어머니와 교사는 분노 발작이 일어난 것이 확실할 때 반응을 정의하는 것을 돕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뢰도 관찰자로 도움을 줄 것이다. 교사와 급사 또한 짝을 이루어 독립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음악치료사는 그들에게 3일 간격으로 모든 분노 발작의 빈도를 기록하라는 요청을 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케이트를 방에서 내보내고 분노 발작 기간 동안 그를 무시하는 등의 분노 발작을 다루는 법을 교육받을 것이다. 한 주 뒤 음악치료사는 그들의 관찰 결과를 보러 온다. 분노 발작은 학교에서 관찰 4번째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났고 4번째 날은 2번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집에서 케이트는 첫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후 2일 동안 하루에 2번씩, 마지막 2일간 한 번씩 했다. 분노 발작의 빈도는 무시하는 방법을 적용한 첫날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찰자들은 마지막 2일간의 분노 발작 시간이 이전보다 상당히 짧아졌다고 주장한다. 음악치료사는 빈도보다는 분노 발작의 시간을 기록하기로 결정한다. 분노 발작의 시간이 감소되는 동안 치료자는 케이트와 부모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음악과 관련된 게임에 대한 토론도 하고 케이트가 직접 부모에게 새 노래도 가르쳐주는 등의 의사소통의 단계를 시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날에는 케이트가 선택한 특별한 음악 활동의 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부모나 부모 중 한 명과 저녁 시간에 준비될 것이다. 부모, 교사, 급사는 치료 동안 내내 분노 발작에 대한 자료를 계속 모을 것이다. 기준 관찰.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고 환경에 대한 취약성도 있으므로 현재 나타나는 양상이 실제의 모습이라는 가정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기준은 치료적 개입 없이 나타난 기능적인 목표 행동들을 말한다. 기준 관찰은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지는데 치료 시간, 시도, 날수 등은 가로축에 표시되고 목표 행동은 세로축에 표시된다. 기준은 반응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으로 관찰될 때까지 기록된다. 감소되는 행동에서는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 증가되는 행동에서는 기준이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내려갈 수 있다. 치료자가 내담자를 칭찬하거나 다른 행동 변화의 도구를 사용하기 쉬운데 이러한 경향은 기준을 기록하는 동안에는 지양되어져야 한다. 기준은 나중에 음악 치료 후 비교를 위한 근간으로 작용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기준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표시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목표 행동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도록 고안된 특정한 음악 상황 하에서 목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관찰은 특별한 음악적 자극 혹은 치료 기법이 첨가되는 치료 상황에서의 관찰과 비교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기준 치료 모델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자가 첨가된 변수를 분리하여 목표 행동에 대한 영향을 보는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적용은 음악 치료사에 의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림 7-1에서 초기 관찰기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치료기의 목표 행동에 대해 음악을 사용한 경우가 비교되고 있다. 기능 분석. 치료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목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중요할 뿐 아니라 행동과 이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관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특히 문제 행동의 검토에 적합한 기능 분석은 문제를 지속시키고 조절하는 환경적 사건을 찾아내는 것을 시도한다. 그것은 다음의 관찰과 관련되어 있다. 1. 문제의 발생에 선행하는 사건들, 예, 이전의 자극 혹은 전례. 2. 문제 행동 직후 나타나는 사건들, 예, 강화 혹은 처벌되는 결과들. 3. 문제 행동 그 자체, 예,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의 빈도 혹은 시간. 기능 분석은 문제 행동이 관찰되거나 일어난 상황에서 행해져야 한다. 자연스러운 관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부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문제 상황과 가능하면 유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운동장에서 자주 빌리와 그부들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하는 집단 모임 시간 내에서 서로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특성이 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행동을 유지시키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자극의 직접적인 관찰이 중요하다. 기능 분석은 일회성 기록으로 이야기하듯이 내담자와 관련된 일을 기록한다.
그 기록에는 그 사람의 주목할 만한 행동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 사건들, 내담자의 환경 속에 나타나서 지각된 자극, 소리, 냄새, 주위 환경의 명백한 변화를 기록한다. 목표 문제에 즉시 따라 나오는 행동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술된 기록을 재검토해보면 문제 행동에 시간적으로 선행된 사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건들이 그러한 부적절한 문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문제 반응이 반복된 관찰이 같은 원인과 결과들을 반복해서 만든다면 이것은 이러한 관찰된 사건들이 문제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치료자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선행 사건들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표 7-1에서 관찰되는 와렌이라는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는 반복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을 때린다. 이러한 관찰들의 분석은 같은 선행 행동, 즉 웃다가 양주먹을 서로 치는 것인데 매 관찰 시마다 목표 행동에 앞서 발생한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선행 행동을 관찰하면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누군가를 때리는 행동의 결과 선생님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생기면 목표 행동은 그 후 빨리 재발한다. 격리 이후 폭력의 재발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1시간과 1시간 반의 관찰 기간의 끝에 치료자는 와렌의 웃기와 양 주먹을 서로 치며 즉시 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계획을 시작해 나갔다. 이러한 목표 행동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이 확인된 후 치료자는 와렌의 파괴적인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게 된다. 주관적인 관찰. 여기서 제시된 관찰 기법들은 각 개인의 치료 진행 과정의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도록 고안되어졌다. 이러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치료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목표 행동과 모든 다른 행동의 분석에 있어 전형적인 분석 방법은 아니지만 치료자의 전체 평가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악 치료사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치료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주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임상적인 판단과 해석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찰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둘 다 모두 전체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측면에 공헌한다.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각각의 관찰 형태로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자는 이러한 해석을 위해서 정보의 근원을 확인해야만 하고 어떻게 결론이 유추되었는지 언급해야 한다.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경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또한 각 개인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고 관찰하고 느끼고 지각해야 한다. 날카로운 직관과 객관적인 자료는 임상적인 작업 과정에 있어서 매 치료의 순간에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준다. 관찰할 때마다 음악 치료사들은 그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1.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보거나 느낀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거나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외적인 요소인가? 예, 약물, 사고, 환경의 변화, 무엇이 기여하고 있나? 2. 그 사람의 음악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언어나 비언어적인 것 중에서 무엇을 듣고 있나? 이러한 지각들이 다른 관찰들과 일관되어 있는가? 3. 내 자신의 직관을 사용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4. 진행 과정에 대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무엇이 있는가? 5. 더 깊은 조사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있는가? 6. 관찰자로서 나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관찰 과정으로부터 거꾸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7.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주관적인 요소로서 나의 해석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주의점들은 치료 계획을 고려하는 관찰 과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정보를 구성한다. 치료자들은 동료 전문가 혹은 내담자의 가족 구성원과 내담자에 대해서 자세히 협의할 수 있다. 결론. 관찰은 목표 행동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나 이 밖에 치료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 기준 자료, 기능 분석, 주관적인 평가는 초기 기능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치료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의 포괄적인 양상을 보는 데 기여한다. 요약.
행동 관찰은 행동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양적인 방법과 관련이 있다. 빈도, 기간, 간격, 계획된 활동 관찰 기록 등은 내담자의 진척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양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관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목표 행동에 대한 부분적인 관찰 자료를 모으는 정도는 방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관찰의 객관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구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독립적인 관찰자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계산되어질 수 있다. 기준 관찰은 치료 개입 없이 목표 행동의 수준을 표시해준다. 기능 분석은 선행 사건들의 존재, 행동의 결과들을 제공해준다. 주관적인 분석은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